이 사연은 경기도 일산의 한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오후, 작은 동네 카페 모닝브레드에는 유난히 손님이 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빗줄기가 만들어낸 회색빛 장막에 가려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카페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정말 장사 접어야 할 것 같네. 민서는 한숨을 내쉬며 카운터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이 카페에서 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 덕분에 단골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민서였지만 오늘같이 비가 퍼붓는 날엔 그녀의 미소를 볼 손님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가할 때는 원두라도 정리해둬야겠다. 민서는 원두 캐니스터를 꺼내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꼼꼼했고 원두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서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서야, 매출은 어때? 카페 안쪽 사무실에서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까칠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카페의 사장 김대식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돈에 민감하고 엄격한 사람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고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거의 없어서 매출이 많이 저조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김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날은 일찍 닫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전기세만 나가고. 민서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비록 오늘 매출은 적었지만 비 오는 날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위로를 찾는 손님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볼까요? 이런 날일수록 따뜻한 음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민서의 말에 김 사장은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현실적이었고 감성보다는 숫자가 중요했죠.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장사는 장사야. 손님 없는 가게 지키는 건 돈 버리는 일이라고. 김 사장의 차가운 말에 민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그때 민서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카페 앞에 서 있는 한 노인이 보였어요. 7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에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주름진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은 카페를 바라보며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민서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비를 피할 곳도 없이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였어요. 저분, 비를 너무 많이 맞고 계시네. 민서의 중얼거림을 들은 김 사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내 무관심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다 챙길 수는 없어. 그 말을 들은 민서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민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우산을 들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찬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노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비 그칠 때까지 카페에서 쉬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민서의 다정한 목소리에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계와 의심 그리고 약간의 감사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가씨,
난 돈이 없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비를 피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민서는 노인을 카페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주저하는 발걸음으로 카페에 들어섰고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카운터로 돌아온 민서는 김 사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명백히 불만을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분 주문하셨어? 김 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따가웠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비를 많이 맞으셔서 따뜻한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주문 안 한 음료를 왜 만들어?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야. 김 사장의 말에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한 차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제 월급에서 빼주세요. 민서의 단호한 말에 김 사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로 돌아갈 뿐이었죠.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고 따뜻한 차를 들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몸이 좀 녹을 거예요. 노인은 놀란 듯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난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민서의 진심 어린 말에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노인의 몸이 조금씩 녹아드는 듯 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서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한산했고 민서는 노인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이었지. 버스를 놓쳐서 걸어가려던 참이었어.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시면 어떡해요? 건강에 안 좋을 텐데. 민서의 걱정 어린 말에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평생 이보다 더한 고생도 해봤지.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거야.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전쟁을 겪었고 이후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평생 힘든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홀로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제 살 길 찾아 멀리 떠났어. 가끔 연락이나 오면 다행이지. 노인의 말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삶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해온 노인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비가 그치면 제가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많이 도와줬는데 뭘.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따뜻했고 민서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비는 조금씩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아가씨. 오랜만에 따뜻한 대접을 받았어. 할아버지,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민서는 노인을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노인은 떠나기 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민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고마움의 표시야. 민서가 손을 펴보니 오래된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노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외국에서 받은 행운의 동전이야. 내게 행운이 있길 바란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민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감동과 따뜻함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이 작은 친절이 다음날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민서는 평소와 같이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비가 그쳐 하늘은 맑았고 거리는 어제의 흔적을 씻어낸 듯 깨끗했습니다. 민서는 상쾌한 기분으로 카페 문을 열었고 오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오시겠네. 민서는 혼잣말을 하며 기계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팀 소리가 카페를 채우기 시작했고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아침의 풍경이 민서는 좋았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의 고요함과 설렘이 있었으니까요. 민서야. 갑작스런 김 사장의 목소리에 민서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김 사장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죠. 네, 사장님. 내 사무실로 좀 와. 민서는 의아한 마음으로 김 사장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작은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어제의 카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CCTV 영상이었죠. 이거 봤어? 김 사장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서가 노인에게 차를 대접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내가 뭐라고 했지?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넌 내 말을 무시하고 손님도 아닌 사람에게 공짜로 음료를 준 거야? 김 사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제가 계산하겠다고 했잖아요. 제 월급에서 빼시면 돼요. 민서는 조용히 말했지만 김 사장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넌 내 말을 무시했어. 규정을 어겼고 카페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어.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저 규칙을 어긴 직원에 불과했겠죠. 그리고 어제 마감 정산도 안 맞았어. 네가 그 할아버지에게 준 음료값이 빠져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지금 바로 정산하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너와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민서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저 차 한 잔을 대접한 것뿐인데 해고라니요? 사장님, 그냥 한 번의 실수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 넌 항상 그래왔어. 손님들에게 너무 감성적으로 대하고 가끔은 규정보다 내 마음을 더 중요시하지. 그런 태도는 장사하는 데 맞지 않아. 김 사장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손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다니요. 오늘부로 정리해. 밀린 급여는 계좌로 보내줄게. 김 사장의 말은 단호했고 더 이상의 변명이나 설명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민서는 기계적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에서 보낸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 단골 손님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들, 바쁜 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 민서야, 무슨 일이야?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오늘부로 그만두게 됐어. 뭐? 왜? 그냥 사장님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민서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신의 해고, 이유를 동료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쉽다. 내가 없으면 이 카페가 허전할 거야. 수진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이 카페가 그리울 것입니다. 특히 매일 아침 만나던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떠올라 더욱 아쉬웠습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않을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노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한 것이 설사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해도 그녀는 같은 상황이라면 또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 가끔 연락하자. 민서는 수진과 짧게 포옹을 나눈 후 자신의 짐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제와 달리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민서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민서는 문득 주머니 속 노인이 준 동전을 떠올렸습니다. 행운의 동전이라고 했지만 지금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행운이 아닌 불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새 일자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자. 민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길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닝브레드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커피 향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민서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자리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카페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한 슈트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카페 안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인사했지만 노신사는 무언가를 찾는 듯 카페 안을 둘러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이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분을 찾고 있는데요. 이틀 전 비 오는 날 저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신 분이요. 노신사의 말에 카운터에 있던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분이 민서 언니였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부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다고요? 왜죠? 노신사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장님과 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사무실에서 김 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의 노신사를 보고 즉시 알아차렸는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신사는 김 사장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카페의 사장인가요? 네, 제가 사장입니다.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 비 오는 날 저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준 직원을 찾고 있는데요. 방금 그 직원이 어제 그만두었다고 들었습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한 척 말을 이었습니다. 아, 네. 민서 씨 말씀이시군요. 사실 그 직원은 규정을 어겨서. 규정이요? 어떤 규정이죠? 노신사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김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카페는 무료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요. 가게의 물건을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그래서 당신은 사람을 돕는 마음을 가진 직원을 해고했다는 겁니까? 노신사의 말에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김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서요. 그렇군요. 비즈니스가 인간성보다 중요하다. 참 슬픈 현실이군요. 노신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종혁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최 회장이라고 부르죠. 그 말에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종혁. 그 이름은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의 이름이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인물이었죠. 최 회장님이세요? 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진정한 보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에게 베푼 그 따뜻함은 요즘 세상에서 보기 힘든 것이었죠. 최 회장의 말에 김 사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 직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 회장의 요청에 김 사장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민서의 연락처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은 정중하게 종이를 받아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가 떠난 후 카페 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수군거렸고 김 사장은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민서는 집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러 구인 사이트가 띄워져 있었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력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카페 일이 가장 익숙한데. 민서가 중얼거리며 구인 정보를 살피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서 씨인가요? 저는 최종혁이라고 합니다. 낯선 목소리에 민서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민서입니다만. 누구시죠? 이틀 전 비 오는 날 모닝브레드에서 저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셨죠. 민서는 그제야 상대방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 아니, 최종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어떻게 제 번호를. 방금 카페에 들렀다가 알게 됐습니다. 민서 씨가 해고되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민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일을 낯선 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민서 씨,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와 만나 주시겠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민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낯선 이와의 만남이 조금 불안했지만 그날의 노인. 아니, 최 회장의 모습을 떠올리니
그런 걱정은 기우인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3시에 그랜드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건 어떨까요? 민서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랜드 호텔은 이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자니.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서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전의 작은 친절이 오늘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오후 3시 민서는 그랜드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의 호텔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평소라면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웠을 곳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사 인사를 받으러 온 거잖아. 민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그녀를 맞이했고 로비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민서는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서 씨. 익숙한 목소리에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회장이 로비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슈트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는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라. 아니, 최 회장님. 민서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차를 주문받고 사라졌습니다. 저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서 씨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에 낯선 노인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최 회장의 말에 민서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날은 그런 모습으로? 민서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끔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나가곤 합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진짜 모습이요? 네. 사람들은 제가 최 회장이라는 걸 알면 달라집니다. 모두 저에게 잘 보이려 하고 진심을 감추죠. 하지만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하면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의 말에 민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그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감동받았습니다. 민서 씨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민서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직원이 차를 가져왔고 잠시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해고되셨다고 들었는데. 최 회장의 물음에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가 알고 있는 듯 했기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요. 손님이 아닌 분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바로 저 때문이군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서의 말에 최 회장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 씨, 사실 제가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민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진중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닝브레드 카페가 위치한 건물을 어제 매입했습니다. 네, 건물을요?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카페 사장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종료요? 그럼 카페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적어도 김 사장이 운영하는 형태로는요.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최 회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민서의 걱정에 최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일자리를 잃고도 다른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모두 새로운 운영 체제에서 일할 기회를 가질 겁니다. 새로운 운영 체제요? 네. 그리고 그 새로운 운영자로 민서 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 회장이 방금 무슨 말을 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요? 카페 운영자라고요? 네. 민서 씨가 그 카페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제가 모든 지원을 할 테고 경험이 쌓이면 점차 독립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된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카페 운영자가 될 수 있다니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데 경험은 쌓이는 것이고 능력은 발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민서 씨에게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진심과 따뜻함입니다. 비즈니스는 숫자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서 씨는 그것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최 회장의 말에 민서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민서 씨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서의 대답에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모닝브레드 카페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임시 휴업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서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민서 씨,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최 회장의 목소리에 민서는 돌아섰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도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몇 명의 직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어서 일찍 나왔어요. 민서의 솔직한 대답에 최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민서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함께 해나가면 될 겁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단순히 민서가 일하던 장소가 아니라 그녀가 이끌어갈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민서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은 예전 김 사장이 쓰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우선 카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 회장은 직원들이 준비한 서류를 민서 앞에 펼쳤습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직원 관리 재고, 시스템, 마케팅 전략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민서의 표정을 읽은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직원들이 초기에 많은 도움을 줄 거고 점차 민서 씨가 익숙해지면 독립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최 회장의 말에 민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서 씨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카페의 가장 큰 자산이 될 테니까요. 민서는 최 회장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오전 동안 민서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배웠습니다. 최 회장의 직원들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민서는 열심히 메모하며 질문했습니다. 서서히 두려움은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들을 만나볼까요? 최 회장의 제안에 민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일하던 동료였는데 오늘부터는 그들의 관리자가 된다는 사실이 어색했습니다. 카페홀에는 수진을 포함한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회장이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최종혁이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 카페도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관리자와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최 회장은 민서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서 씨는 이 카페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이 카페를 이끌어갈 겁니다. 직원들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서 언니가 매니저가 된다고요? 수진의 물음에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민서 씨는 이 카페의 운영자가 될 겁니다. 물론 초기에는 제가 지원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녀가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될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계속 이 카페에서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퇴직금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민서 언니와 계속 일하고 싶어요. 언니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수진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 민서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서 씨와 함께 더 나은 카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최 회장의 말에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민서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감사해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과 함께라면 분명 더 좋은 카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민서의 진심 어린 말에 직원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불안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회장은 민서와 함께
카페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카페의 이름도 바꿔볼까요? 최 회장의 제안에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닝브레드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단골 손님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름보다는 모닝브레드의 정신은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모닝브레드 마음의 쉼터 같은 부제를 더하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빵과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의미로요. 최 회장은 민서의 아이디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카페의 방향성에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인테리어도 그런 컨셉에 맞게 조금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민서와 최 회장은 카페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는 이제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모닝브레드 마음의 쉼터는 간판이 새로 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한층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벽면은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칠해졌고 나무 소재의 가구들이 포근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작은 책장이 생겼고 그곳에는 마음을 위로하는 다양한 책들이 채워졌습니다. 오픈 당일 민서는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 나와 모든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네요. 최 회장이 카페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주 동안 민서는 거의 쉬지 않고 카페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메뉴를 개선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인테리어를 감독하는 등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서의 겸손한 대답에 최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민서 씨의 진심은 반드시 손님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의 말에 민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 시간이에요. 모두 준비됐나요? 직원들은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특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오른팔이 되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함께 할 거잖아요. 수진의 응원에 민서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이뤄내지 못했을 일들을 모두의 도움으로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카페의 문이 열렸고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은 카페의 변화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밝은 미소로 민서를 반겼습니다. 여기가 그 모닝브레드가 맞나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롭게 단장했어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손님의 말에 민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추구하던 바로 그 느낌을 손님이 받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오전 내내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소문이 빨리 퍼진 덕분인지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민서와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모든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한 시간, 민서는 카운터에 기대어 숨을 돌렸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손님이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서야.
익숙한 목소리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사장이 카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김 사장님.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를 다시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김 사장은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변화된 카페 내부를 훑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이 후회인지, 부러움인지, 아니면 단순한 놀라움인지 민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서.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이 사과를 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내가 한 일이 사실은 옳은 일이었는데. 김 사장의 솔직한 고백에 민서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지금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김 사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 보인다. 내가 이런 일에 재능이 있었는지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최 회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알게 된 거죠. 최 회장이라.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잘된 일인 것 같아. 김 사장의 솔직한 말에 민서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함께 웃었습니다. 혹시 새 일자리는 찾으셨어요? 민서의 질문에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쉽지 않네.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혹시 우리 카페에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네. 사장님은 경영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 사장은 민서의 제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어? 내가 널 해고했는데.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은 서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서의 너그러운 마음에 김 사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민서는 최 회장에게 김 사장을 고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민서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역시 민서 씨는 다른 사람과 다르군요. 대부분은 복수하려 했을 텐데 오히려 손을 내밀다니.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최 회장은 민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결정을 존중하며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김 사장은 모닝브레드 마음의 쉼터의 경영 자문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민서의 새로운 경영 방식에 적응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카페는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민서의 따뜻한 서비스 정신과 김 사장의 경영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를 이루었습니다. 손님들은 이 카페의 특별한 분위기를 사랑했고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서는 종종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그녀는 해고된 직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성공적인 카페의 운영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잔의 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